자전거 도로는 환상적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탄하고 파란색 표지판으로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철저히 구분돼 있다. 도로는 도심의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그 길을 사람과 자전거가 지배한다. 수도인 헬싱키를 출발해 천천히 5시간 정도를 달려 포르보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의 위협은 없었다. 독립된 자전거 도로에서 불안함을 느낄 필요는 당연히 없었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사라졌을 때도 걱정할 것은 없었다. 핀란드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등장하면 속도를 줄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인들은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것일까?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는 운전자와 눈인사가 가능할 정도이다. 몇 년 전 포항 울산 구간을 자전거로 달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화물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나와 씨는 거의 죽을 뻔했다. 자전거 핸들과 화물차의 거리가 불과 10cm 남짓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곳의 화물차 운전자들은 여느 핀란드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발견하면 이내 속도를 줄이곤 했다.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툭툭 수요북콘.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딱 한 달 동안만을 펴낸 공저자이자 두 디자이너분 모셨습니다. 조성형, 윤나리 씨 만나볼 텐데요. 진행을 맡은 저는 시인이자 월간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신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남녀의 핀란드 자전거 여행기를 담은 책과 그 이야기, 그리고 그에 얽힌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보신 감각적인 영상은 이 책의 공저자이신 윤나리 조성영 씨가 직접 만들어주신 영상입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박스의 에너지를 받아서 두 저자분을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형, 윤나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두 분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항상 무대를 초청하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두 분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공저자 중에 한 명인 조성형이고요. 네.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네, 이런 게 또. 네, 저는 30대 초반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나리 씨도. 예, 저는 나머지 한 명이고요. 네. 네, 저는 아직 20살이래. 20대 윤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소개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두 분이 꼭 빼지 않는 소개가 생계형 디자이너라는 소개를 항상 빼지 않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저희가 일단 회사를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네. 우선 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디자인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로 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거창하지 않아서 생경이란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생계를 이어가는 디자이너란 뜻이군요. 그럼 오늘은 디자이너가 아닌 책의 저자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독자들을 만나러 오신 건데 오늘 북콘서트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우선은 이런 자리를 네. 나오게 된 것도 참 저는 솔직히 신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도 무척 소중한 기억일 것 같은데 첫 책 받으셨을 때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여행을 다녀와서 꼭 이걸 책으로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100% 확실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더 신기하고 또 감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저희도 다양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보고 싶다, 그리고 여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떤 나라를 딱 가고 싶다가도 그 정보가 없거나 이럴 때는 그 벽에 막혀서 사실은 좀 익숙한 나라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핀란드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저희는 우선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는 북유럽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4개국 관광청에 저희가 여행을 갈 건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뭐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뭐 노르웨이, 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유럽 4개국이라고 네. 하시는. 네. 그렇게 뭐 메일을 보냈었는데 뭐 운이 좋게도 핀란드에서만 답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 핀란드로 여행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 북유럽에 대한 로망은 있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자전거 여행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자전거 여행의 단점은 정말 힘들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힘든 길을 왜 택하셨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같이 네. 해서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었었는데 그걸 마쳤을 때 저희가 다시는 이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여행이 또 그렇듯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자전거를 또 좋은 환경에서 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건 사실 좀 목숨을 걸고 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핀란드 갈 때 직접 두 분 자전거를 가져가셨죠? 네, 포장해서 네, 가져가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사히 잘 가져오셨고요. 네. 뭐 사실 책 출간에 얽힌 일화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여비 마련차 출판사에 방문하셨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그 방문은 아니고 저희가 네. 조금 뭐 이런 그 여행을 가게 된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평범한 직장인들이었고 또 평범한 그 대학을 졸업해서 좀 젊은이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것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공감 있지 않을까 해서 출판사에 좀 연락을 해봤었고 네. 근데 또 재밌어 해주셔서 네. 기쁜 마음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광청에도 연락을 해보시고 출판사에도 타진을 해보셔서 오늘 그 여행이 두 분만의 추억으로 남지 않고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핀란드에 딱 도착했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우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저희가 타고 간 항공기에 이제 한국 아주머니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단체에 이렇게 관광을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조금 이제 저희 특유 아주머니들 또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웠었는데 네. 반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공항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내를 도착하고 나름대로 이제 숙소를 처음에 구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처음 인상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네, 헬싱키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헬싱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수도인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핀란드를 쭉 여행하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 헬싱키에 다시 와보니까 조금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정말 조용한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조용해졌군요. 네. 한동안 서울 오셔서는 또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에 어려웠어요. 네, 그러셨겠네요. 그때가 5월이었죠. 작년 예, 5월. 중순이요. 그때 또 백야였나요? 네네. 백야인데 어떠셨어요? 우리는 항상 사계절에 밤과 낮이 뚜렷한 이런 곳에서 살다가 백야를 경험한 느낌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해가 지지를 않으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언제 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핀란드에서는 또 핀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제 백야가 항상 있어왔던 거니까 네. 블라인드 문화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실내에서 블라인드를 딱 치면은 정말 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것으로 뭐 좀 개인적으로 밤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셨군요. 그 몇 가지 에피소드들도 책에 나오던데 몇 가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전 자전거 도둑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T예요. 이니셜은 T인데 저희도 사실 그게 이제 자전거 여행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 핀란드에 도착했을 때는 자전거를 잘 안 묶고 다녔어요. 예. 예, 아무도 안 가져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행 중에 계속 생겼는데, 저희 그날도 자전거를 안 묶고 도서관에 들어갔다가 네. 나오는 길에 저희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내를 봤어요. 남자아이를 봤는데 처음에는 도둑인지 몰랐어요. 그냥 신기하니까 한번 타보고 돌려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향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막 뛰어서 달려가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놓치고 경찰 아저씨가 도움을 주셨죠. 근데 그 도둑이 알고 봤더니 동네에서 모두 아는 그 한 말썽장이었다. 저희가 처음에 도둑 맞고 너무 당황했는데 네. 그 주변 그 주민분들이 직접 와서 또 이름이랑 뭐 그 친구의 네. 그런 개인 정보를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뭐 경찰에 전화도 해서 연락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뭐 자전거를 찾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네, 저도 책 읽으면서 참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바쁘고 이렇게 뭔가의 시간에 쫓겨다닌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접하면서는 그런 평온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핀란드에 처음에 가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좀 아지트를 찾고자 네, 그런 목적이셨죠? 네. 네. 다녀오셨을 때 그 목적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이미지하고 좀 가까운 나라였나요? 비슷한 부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평온하고 여유롭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쉬어가는,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윤성영 씨는 딱 단순하게 요약하면 핀란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래도 핀란드도 네. 치열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도 또 경제가 있는 거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 다 똑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밖에만 나가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일부러 찾아야 되는 그런 여유나 한가함 그런 게 그냥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곳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는 그 세이네찰로에 네. 그 세이네찰로 타운홀에서 묵었던 숙소하고요. 네. 그리고 그 핀란드 개인 사우나가 있는 코타. 네,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비수기여서 네. 저렴하게 묵었다지요? 네. 그래서 더 좋았을 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 북유럽 하면은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달 체류하시면서 두 분 경비 얼마나 드셨어요? 네.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저희도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 유럽 여행하는 거에 비해서 뭐 전혀 더 든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도 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조금 이렇게 허름한 숙소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행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 좀 뭐 큰 거 한 장 정도 큰 거 한 장? 조금 안 든 것 같아요. 네.
그거 조금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개인당요? 아, 아니요, 합쳐서. 아, 합쳐서요? 네. 큰 괜찮죠? 얼마나 큰 거지, 갑자기? 예,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를 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핀란드에 대한 얘기를 사실 나눠봤는데, 이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볼까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핀란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휘바휘바, 자엘리톨,껌,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이분이신 것 같아요. 따루살미넨 씨 오늘 자리해 주셨거든요.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예, 저희가 방송에서만 이렇게 자주 뵀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무대에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는 경험이 많이 있으셨어요? 한국 오셔서? 책 때문에는 그런 적은 없는데, 업무는 다른 이유로 여러 번 했죠. 네,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여기 뒤에 따루살미넨 씨 이렇게 이력을, 나름 신상을 털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왔는데, 현재 그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 매일 출연, 지금, 아니요, 그건 끝났어요. 끝나셨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네, 맨날 바뀌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거기서 한국에 사는 핀란드인의 눈으로 본 이제 한국 얘기를 재밌게 전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건 끝나셨고, 요새는 사실 새로운 소식이 들리던데, 어떤가요? 따로 주막인가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1년 반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물론 뭐 새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뭐 네.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주점 잘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책 준비를 하면서 핀란드 대사관에서 또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저한테 어떤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핀란드 대사관에 책을 보내드렸는데, 따루살미넨 씨가 책을 받으셨다고. 네. 그렇게. 제가 이제 핀란드 사람 다 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좀 이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봤죠. 이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주점을 하실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의문이 풀렸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핀란드 여행 갔다 온 두 젊은 청년의 이야기,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도 사실 저 책을 보면서 네. 일단은 사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분위기더라고요. 여기 핀란드 맞구나. 네. 일단은 어디 스웨덴 갔다 온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좀 저도 이제 한국에 살면서 정말 핀란드 핀란드 안 그립거든요. 안 기르는데, 네. 다는 이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이제 좀 한 달 동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나라가 핀란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네. 요즘 핀란드 가면, 네.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고, 쉬고, 예.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조금 비슷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더 한국 사람이 보는 핀란드처럼 핀란드를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저자분들은 묻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 진짜 한번 오늘 일단 개인적으로 뵙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 달 여행자 입장에서 갔다 온 거고, 또 따루 씨는 이제 성장기를 또 핀란드에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실 때 따루 씨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핀란드와 한국에 저희 책에도 약간 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물론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다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는 사람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저도 이제 노후 준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핀란드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엄마 항상 얘기해요. 이제 뭐 좀 보내줄까? 그래서 아 괜찮다. 그러니까 안 보내도 네. 된다고. 근데 아 그래 내가 한 2주 있다가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월급날이 날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시니까 네.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 그런 차이점 약간. 그리고 물론 뭐 마음의 여유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핀란드도 경쟁은 있죠. 있고 거기서 뭐 사회 문제도 많고 그런 거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래도 한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어디 좀 이렇게 몸 교정 이렇게 치료 받으러 갔는데요. 네.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게 한국 사람들이 변비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서 변비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식물도 하다 채식 같은 거 많이 먹고 점심 네. 많이 먹을 텐데 네. 스트레스 때문이라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 증상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재밌죠. 그러면 그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계속 쭉 사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뭐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네. 사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착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확실히 평생 여기 살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일단은 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뭐 친구들도 다 여기 있어. 핀란드 친구들하고 연락이 다 끊겼어요. 없어요 한 명도. 우리 엄마 아빠만 있어요. 동생하고. 그래서 네. 가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요즘 그쵸. 엄마 아빠 연세 좀 있으시니까 네. 뭐 가끔 아프실 때도 있고 하니까 네. 좀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은 해요. 근데 엄마 아빠 뭐 한국에 모시다 드리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한국에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네. 펜팔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사귀어가지고 그 중에 한국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 보통 핀란드 사람들은요 한국이라고 하면 뭐 6.25 전쟁 알고 뭐 월드컵 알고 뭐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아는데 근데 아는 게 그렇게 물론 북한 때문에 제일 많이 네. 아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많은 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말도 조금 배워보고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냥 여행 왔어요. 14년 전에 여행 왔다가 좋아가지고 다시 와서 공부도 하고 뭐 쭉쭉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 사실 우리도 아까 이제 우리가 약간 윤나리 씨, 조상영 씨가 핀란드에 갈 때 정보가 너무 핀란드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핀란드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없는데 근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네.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건 문제 안 돼요. 근데 거기도 그렇죠. 요즘은 좀 많아지고 네.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더 궁금하신 거는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술록 핀란드에 가서 네. 그 라플란드 지방에서 술록 술록 고기를 이렇게 그거를 제가 스테이크가 맛있게 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게 원래 요리하는 게 다른 건가요? 그거는 술록고기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술록고기는요 원래 뭐 무스나 엘크나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좀 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좀 냄새가 나고 좀 질기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뭐 쪄가지고 그다음 버터 좀 해가지고 우리 하여튼 잘 만들면 되게 맛있는 건데. 근데 저도 못 만들어요. 저는 절대 못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맛있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향기롭게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초보자가 할 만한 건 아니네요. 핀란드는 그 어느 지역이었죠? 북부에 가면 사람보다 술록이 더 많은지. 라플란드. 라플란드 가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또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고기로도 먹고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술록이 주석이라게 사실 조식은 주식은 아니고요. 아니고. 기한곡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북쪽 핀란드 되게 크잖아요. 네. 저도 러바님이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것도 일 때문에. 그쪽 동네 정말 몰라요. 남쪽에는 사실 굉장히 비싸고
네.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거게요. 네, 아무나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북쪽에서는 먹겠죠. 북쪽에서 네. 먹는 게 많으니까 더 많으면 먹을 것 같은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술록이 썰매도 끌고 식탁에도 오르는군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요새는 그럼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요즘 저도 사실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책이요? 근데 항상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약한 지 6개월 훨씬 넘었는데 네. 한 줄도 안 썼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좀 이렇게 조언 좀 해주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계획이 없어서 계획 없이 사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이에요? 궁금한데. 그냥 뭐 제가 뭐 핀란드 얘기도 좀 하고요. 네. 핀란드랑 학연기랑 비교를 하면서 좀 하고 뭐 한국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직 좀 이렇게 좀 찾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막걸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 뭐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도 하고 그러죠. 예. 아마 이제 따루사미네 씨가 나오는 이렇게 펴낼 그 책과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딱 한 달 동안만을 같이 읽는다면 양국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핀란드인을 모셔서 핀란드 여행 갔다 온 분께 확인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네, 즐거운 자리였고요. 잠깐 분위기가 좀 달아오른 것 같은데 잔잔한 사진 몇 컷 우리 보면서 혹시 중간에 뭔가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음악하고 함께 사진 좀 보겠습니다. 핀란드의 정말 가장 평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핀란드 하면은 많이 떠올리는, 또 핀란드는 또 너무 많아서 또 약간 또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 자작나무 숲이. 자작나무 숲이군요. 다음 여기는 코트카라는 도시인데요. 네. 여기가 그 두 번째로 큰 도시, 그 산업 도시래요. 핀란드에서. 우리나라의 약간 울산이나 포항 이런 데와 비슷한 도시라고. 네, 그런데 가장 높은 건물이 저기 있는 교회 탑이네요. 네,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핀란드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어서 이 사진을 골랐고요. 네. 이 사진은 그 핀란드 동부에 가면 이제 호수가 정말 많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이크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이제 그 주의 한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핀란드인들의 여가를 조금 이렇게 도둑 촬영을 한 건데 네. 가장 조금 핀란드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우나를 하고 또 이제 그 상태에서 나와서 호수에 몸을 던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본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작나무 숲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누구신가요? 이건 전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이것도 어떤 조그만 섬을 찾아가는 길에 찍은 사진인데요. 자작나무 숲이 있고 또 호수가 있고 저기 사색하는 분이 있어요. 한참을 저렇게 호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게 핀란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기는 아까 자전거를 저희가 도둑 맞았던 그 세이네찰로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 핀란드에서 워낙 그 모더니즘 디자인이나 건축으로 유명한 알바 알토가 이제 세운 건물이에요. 그래서 멋들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저기서 저희가 며칠 묵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 저기 사진 오른쪽 끝에 윤나리 씨가 슈퍼마켓에서 뭐 물건을 사서 귀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예, 도둑 맞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다 세워놓고 저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문으로 나왔을 때 자전거가 없어졌었어요. 이게 도서관인가 봐요. 예. 이거는 북극권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버스에서 자다 깨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플래시를 많이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뭐가 있나 해서 밖을 쳐다보니까 이제 뭐 거의 길에 술록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신기해서 한 장 찍었습니다. 이것도 호수와 연결된 숲길이고요. 굉장히 잔잔하고 뭔가 평온해 보이는 사진인데 네. 실제로는 모기가 득실거린다는 그 호수예요. 이것도 그 이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북쪽에 위치한 지방의 한 사진인 것 같은데, 저 가운데 보이는 교회가 그 쌈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북유럽 토착 그 원주민들 예, 그 유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기를 뭐 한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제 숲길을 걸어서 찾아갔는데, 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술록이 한 마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를 꼭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저기 서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 한 장을 찍었었죠. 또. 이거는 제 사진인데, 이것도 자전거를 이제 타고 내려오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때가 6월이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 북쪽 지방이. 그래서 있는 옷 없는 옷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막 감아서 다녔었는데, 또 뭐 길에서도 술록도 이렇게 흔하게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인 저희가 묵었던 코타인데요. 진짜 산타클로스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통나무 별장이었고요. 그리고 안에 개인용 사우나가 있어서 저희 그 약간 쌀쌀한 날씨에서 등산을 하고 다시 사우나를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사진은 산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핀란드가 의외로 좀 평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 시내도 산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산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한 지역에서 우연히 등산할 기회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역시 그 수많은 숲과 호수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네. 공연장 사진이죠? 네. 여기는 그 휘하 공연장인데요. 그 돌 무더기가 있는 협곡이에요. 가운데 물이 고여 있고, 그런데 뭐 다른 건축물이 필요가 없이 그냥 목수분이 그 자리에서 나무를 잘라서 이어붙이고 해서 만든 공연장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이곳이 있다는 자체를 전혀 몰랐었는데, 실제로 그 여행 중에 어떤 사진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이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하는 사진을 보고 너무 매력 있다 해서 찾아간 곳이었는데, 정말 그 도착했을 때 정말 우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공연장이었어요. 네. 8월마다 음악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겠더라고요. 백야에서 저 해도 지지 않는데 저 협곡에서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근데 저희는 너무 무계획이어서 시기를 못 맞춰서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혹시 따루 씨는 저기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역시 이렇다니까요. 네, 이곳은 그 로바니에미 북쪽에 있는 산타 마을이에요. 네. 헬싱키 다음으로 핀란드에서 여행자가 가장 많은 도시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저기 써 있는 아틱 서클 네. 네, 북극선을 기념 촬영하고 싶어서 들러서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뭐가 없냐고요? 우체국 있잖아요. 산타 우체국이 있어요. 약간 경주 같은 느낌의. 우리나라도 유명한 데 가면은 조금 그런 것이 있듯이 그리고 그렇네요. 네. 예, 잘 사진이랑 설명 잘 보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본 가운데 이번에는 또 두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조성영, 윤나리 씨의
선배라고 하는 게 웃긴 표현이지만 선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제 여행을 다니시고 책으로도 많이 엮어내신 이명석 박사 씨 두 분 모시고 여행에 대한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대가 갑자기 환해진 느낌입니다. 네, 제가 저기 또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컬러미스트 본명 박사 씨 맞습니다.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네. 질문을 안 하시고 필명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슬픈 게 그거죠. 그 필명을 박사라는 지을 정도로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본명 맞습니다. 성이 박이고 이름이 사예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석 씨도 도시 수집가 겸 저술업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뭐죠? 도시 수집가라는 게? 그냥 뭐 재밌으라고 붙여본 명칭인데요. 뭐 도시 수집가는 네. 저희도 뭐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지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주로 도시를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도시들을 저희가 수집한다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수집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수집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나리 씨, 조성영 씨는 우리 박사 이명석 선배님 알고 계셨나요? 네. 책으로는 만나봤었죠. 네. 책으로는 친한 분이세요. 책으로는. 저는 책으로는 몰래 친한 사이라. 블로그도 몇 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러시군요. 이미 그 영향 아닌 영향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박사 이명석 씨 공저로 펴낸 책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책들을? 저희가 공저로 낸 책이 지금 8권이에요. 네. 그 중에 여행에 관한 것들이. 예, 저희가 이제 그 여행에 관해서 처음 쓴 책이 여행자의 로망백서라는 책을 처음 같이 썼고요. 그건 여행기는 아니었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질 법한 로망들을 이제 100가지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네.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이 정도면 여행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했던 책이 비포 컴라이즈 뉴욕이라고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카페들을 다니면서 수다를 떤 네. 그 얘기로 책을 냈었고요. 네, 여기 두 분은 이제 핀란드를 한 달 동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네. 비포 컴나이즈 뉴욕은 저희가 뉴욕에만 딱 한 달 있었던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뭐 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식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뭐 그걸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네. 왜 도시 수집가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제가 지도에 대한 책을 지도. 네, 2권을 냈죠.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하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도시 수집가라고 해서 이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에 있는 지명들을 이제 찍으면서 그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좀 뭐 저희 재밌자고 네, 만든 책을 또 좀 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괴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런 게 독특한 성향이 아니시면은 이렇게 즐기면서 또 하실 수는 못할 것 같은데 즐기시면서도 독자들의 반응도 이렇게 팬층도 많이 거느리신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 남녀가 여행으로 이렇게 공저를 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벌써 8권이나 내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리 두 사람이 여행을 같이 하기 전에 네. 제가 좀 혼자서 긴 여행을 했었어요. 네. 긴 여행을 했는데 혼자 다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숙소가 네. 이제 트윈룸 그렇죠.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 혼자 묵어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차나 또는 뭐 이렇게 역 같은 데서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그 큰 배낭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게 그렇죠.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처음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갔다 오자마자 제가 약간 뽐뿌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재밌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혼자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뽀로록 떠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저도 누구랑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를 되게 싫어하고요. 남자랑 같은 방 쓰는 걸 되게 싫어해서 결국은 주변에 여자분을 찾다가 같이 가게 되었던 것.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딴 입장은 그러면? 저의 입장은 제가 이번에 나에게 여행을이라는 책을 또 얼마 전에 냈는데요. 이게 여자들의 여행법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젖은 낙엽 여행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그냥 젖은 낙엽처럼 착 달라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명석 씨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표를 끊는다거나 숙소를 잡는다거나 동선을 짠다거나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실무들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명석 씨가 그런 실무를 하시는 동안 그냥 발목이나 뭐 등짝이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젖은 낙엽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쫓아내기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만하다. 라고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계속 여행을 같이 하는 동료가 됐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네 분들 사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사이세요? 두 분. 저희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친해서 같이 돌아다닐 때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그런 캠퍼스 사이예요. 커플이라고 하는데. 네. CC. 그 유명한 CC시군요. 네. 저희는 자매간입니다. 네? 자매간이에요. 아니, 자매요? 이명석 씨와 저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연인은 아닌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한 거죠. 정말 막 이주알 고주알 다 수다 떨고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로 따지면 일단 남매는 아니고 일단 남매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것 같고 굳이 따져보자면 자매들하고 가장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뵈면 자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아주 짧게 머리를 자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남매란 얘기도 듣죠. 남동생과 누나란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여행 처음 가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장거리 여행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점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대학교 때 배낭여행은 원래 처음에 혼자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니까 장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숙소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 실무라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풀려서 요즘 이렇게 흔히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말로 멘탈 붕괴가 이렇게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멘붕 상태. 그런 시기가 있는데 한 명이 더 있으면은 내가 멘탈 붕괴가 됐을 때 좀 수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동시에 오진 않더라고요, 두 명이.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짐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동의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취향은 좀 맞는 편인데요. 이렇게 여행을 어떤 순간순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변에도 굉장히 친한 친구나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여행 가서 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들은 조금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서 이렇게 밤에 여행을 하다가 큰 대관람 차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인간이어서 과연 이 돈을 내고 저기 올라가서 저 촌스러운 걸 돌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반대쪽 경향의 사람인 것이죠. 꼭 촌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거 타는 거 촌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꼭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욱하면 자기 성질을 잘 못 죽이고 그러니까 잘 안 져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관람 차에서 이렇게 대놓고 크게 싸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값을 깎아줄 테니까 둘이 타라 싸우지 말고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이걸 타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가면 아무래도 좀 싸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여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싸우는 횟수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하면. 네. 저는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8권이나 같이 책을 낸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게스트도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같이 일할 때가 많은데 그 같이 일을 할 때 조율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여행을 같이 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굉장히 잘 알게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효율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게 뭐 어떤 인생의 작은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뭐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혹시 여행 선배로서 우리가 이제 뭔가 커플이라든지 친구랑 여행할 때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노하우나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만한 거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따라 하시면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계획과 준비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은데요. 계획과 준비를 제가 다 하고요. 예.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전혀 싸울 일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 좀 비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명석 씨는 제가 전혀 비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저 비굴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느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비굴해지는 게 조언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부분에 약간 비굴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네. 와 이런 것도 하다니 대단해 막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결정을 할 때 제가 약간 더 이렇게 좀 양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대신에 저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장점을 얻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노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뭐 스크랩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노트를 쓰고 할 만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시니까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그 즐거이 여행 노트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얻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뭐 일방적으로 희생을 한다기보다는 실제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이 계획하고 남이 주도하는 여행을 저는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어떤 목표를 나의 설계에 따라서 이런 행선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최소한의 노력 또 뭐 최소한의 돈으로 가장 즐거움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보드게임 하듯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라만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은 살짝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경로로 가면은 여기 이 가게에 들어가서 뭘 사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또 그 대관람차 같은 걸 타고 싶어 할까요? 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로를 이렇게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처음 여행을 했을 때 이명석 씨랑 저랑 가장 크게 부딪혔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명석 씨가 저보다 먼저 혼자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유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명석 씨가 루브르라든지 뭐 에펠탑이라든지 볼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 너무 다 관광객들만 가는 곳이고 되게 볼 거 하나도 없고 되게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영국을 갔더니 그래서 파리는 이제 뭐 거의 그런 데를 안 가고 영국을 갔는데 대형 박물관을 보통 가잖아요. 가면 대형 박물관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관광객이나 가는. 그래서 거기도 갈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지나는 길에 화장실을 가려고 들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아니 이렇게 대단한, 이걸 그럼 여태까지 다 이런 곳들이었단 말이야. 내가 가는 곳이.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그동안에 라고 굉장히 이제 대우각성을 하고 그다음부터 좀 의심을 하게 됐죠. 혹시 날 속이는 게 아닐까? 예. 두 분의 여행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밤도 끝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따가 마무리하고 우리 또 2차로 얘기 나누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요새 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번에 도시 수집가 책 나온 거 말고 또
뭐 각자 준비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제일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곳이 좀 힘든 여정을 갔어요. 샌프란시스코랑 멕시코 깐쿤이랑 쿠바랑 뉴올리언즈 이렇게 북미를 좀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그 여행의 결과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래서 각 도시를 한 일주일 정도씩 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일주일 여행자 같은 컨셉으로 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저로 만나게 되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두 분께서 출간해 주시는 여행 얘기, 책 얘기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즐거운 대화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다양한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디자이너들, 생계형 디자이너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요새 맡은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조그만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네. 어떤 고깃집의 메뉴판까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네. 저희는 가리지 않고요. 클라이언트가 좋은 분들이면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고깃집 메뉴판에는 카피라이트 못 박아서 안타깝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감각이 통통 튈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이런 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디자이너들에 대한 오해. 디자이너들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미대생들은 네. 막 고상할 것만 같고 막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일주일 동안 양말을 안 빨아 신다가 일주일 작업 끝나고 벗어서 이렇게 털어서 다시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네. 맨날 빨아서 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행이라는 거는 진실된 고민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두 분께서 여행을 떠나신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셨잖아요. 아무래도 청춘이라는 게 그런 고민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고민을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네. 소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대학교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네.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좀 같은 곳을 보고 굉장히 치열하게 쫓고 살잖아요. 네. 취업도 그렇고 또 고민도 그렇고. 근데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짐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 여유를 찾을 수도 있고. 네. 네, 먼저 그 고민을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라서 이 질문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벌써 딱 꼭 1년이 됐죠. 핀란드에 다녀오신 지. 네. 그 핀란드 여행을 계획하시기 이전과 지금 살아오신 1년과의 어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네. 딱 1년 전에는 네. 제가 1년 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고 네. 또 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또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요즘은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런 백야의 핀란드만 잠깐 경험하고 오셨는데 그 밤이 이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제가 백야의 반대말이 그게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있어요. 네, 아무튼 그게 따르시 뭐예요? 밤만 이어지는 겨울에
네. 그걸로 하죠. 극야. 그걸로 하죠. 예. 극야라고 합니다. 네. 극야. 예. 극야라고 하는데, 네, 말이 길어졌네요. 이 극야를 경험하러 다시 겨울철 여행 가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계획은 딱히 없는데요. 네. 저희도 별로 계획적인 인간들은 못 되어서, 네. 뭐, 다음 주라도 가고 싶어지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극야가 다음 주는 아니죠? 안 돼요. 다음 주는 안 된대요. 네. 다음 달 정도로, 네. 네. 한 달에도 안 돼요. 겨울에 가야 돼요. 예,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가고 싶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도 꼭 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요.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 거 보니 커플이 맞으시네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별로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펴내고 난 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계획 속에서 지내실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큰 그림인데요. 네. 지금 따루 씨가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것처럼 네. 저도 핀란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법 체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합법적 수단이 있는지 조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조금 더 좋은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수요복콘이 처음으로 SNS 소셜 생중계로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과 트위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공개를 안 해드렸네요.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블로그에 댓글 남기고 오신 분들께서는요, 무대 오른편에 있는 행사 테이블에서 책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다른 책을 선물로 한 권 더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 행사 테이블로 가시면은 저희가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행사가 끝나는 이 시간은 이 자리에서 팬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꽃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 끝나고 마칠까 하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예, 너무 정신이 없이 지나갔는데요. 네,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수요북콘. 예,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여행으로 우리 마음까지 촉촉하게 적셨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수요북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는 추모 우주기를 맡는 권정생 선생님의 추모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추모 공연과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행사에도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